구독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어디를 진도를 나가기로 했냐면,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약간 마이크가 안 들리시거나 하면 말씀해 주세요. 좀 너무 먼가 싶어서 이거를 각도를 좀 꺾을까요? 제 쪽으로 이렇게 살짝 꺾을까?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통일신라에 대해서 쭉 배웠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치사 부분만 이렇게 배웠지, 그런 뭔가 좀 짜잘짜잘한 뭐 귀족 합의제도, 뭐 귀족회의, 그리고 중앙간제라던가, 그리고 뭐 이런 지방행정제도, 그런 거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딱 필기를 해드릴 부분은 이해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필기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의 통치조직. 자, 통치 조직이 어떻게 됐느냐. 고대라는 건 이제 삼국시대를 얘기하는데요. 여기다가 발해까지 넣을 거기 때문에 그냥 고대의 통치 조직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귀족제도, 귀족회의, 귀족합의체. 뭐 다른 말로 귀족회의라고 하면 되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고구려부터, 고구려 무슨 회의? 기본이죠. 제가회의 있었죠. 자, 백제는 무슨 회의가 있습니까? 백제는 정사함회의. 정사함이라는 바위에서 회의에서 유래된 이름이죠.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제로 중요한, 그렇죠, 화백회의. 가장 기본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자, 발해도 어디서 회의한다고 그랬었죠? 발해는 따로 이렇게 무슨 회의 이런 이름은 없지만 저번에 우리가 삼성육부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삼성육부에서 어디서 회의했다? 정당성에서 회의했다고 했었죠? 자, 그럼 이렇게 귀족 합의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까지는 왕권이 어땠다? 왕권이 강했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왕권이 약했다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왕권이 약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에는 여전히 귀족 합의체가 있다라는 거는, 귀족회의가 있다는 거는 여전히 이때까지는 왕권이 약간 미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귀족들의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도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족합의체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는 거니까 뭐 더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암기한 거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칸이 밑에가 별로 없으니까. 두 번째는 중앙관제. 중앙간제라는 거는 관등제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하들의 그런 위계 질서를 어떻게, 레벨을 어떤 식으로 나눴느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7관등, 10여 관등, 16관등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리를 하면, 자, 고구려는 10여 관등. 고구려는 10등급에서 11, 12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냥 10여 관등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백제는 16관등,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17관등.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험 보실 때 좀 뭐 10, 16, 17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구려는 10여 관등에서 가장 높은, 그 관등제에서 가장 높은 게 뭡니까? 대망리지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대대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주시면 좋아요. 이 대대로가 제가회의를 주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이 있어요. 대대로, 다른 말로 대망리지. 백제 같은 경우에는 좌평 중에 가장 높은 상좌평. 우리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실 거면은요. 아, 나 콧물이 나지? 공무원 시험 준비하실 거면은 이 육자평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백제는 상좌평,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17관등의 상대등. 자, 이렇게 있었고, 발해도 더 적자면, 발해 같은 경우에는 관등제, 중앙관제가 아니라 삼성육부제가 있었죠. 삼성육부제 저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조금만 더 추가로 얘기를 한다면, 신라는 이 상대등이 높았었는데 후에 통일신라 시기 이후에 통일신라 이후에는 잠시 집사부의 시중이 높아지기도 했다라는 거 예전에 배웠었어요. 기억나시죠? 아유, 칸이 안 보이는구나. 자, 보시면 통일신라의 이 시중이 높아졌던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 왕권이 강화되면은 통일신라의 그럼 집사부의 시중이 높아지고, 다시 진골귀족의 힘이 세지면 상대등이 높아지고, 저번에 그래프와 함께 공부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건가? 제 조명 때문에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자, 이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지방행정까지 적어드릴게요. 지방을 어떻게 나눴느냐. 지방행정은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뭐 팔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거, 충청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지방행정은 어떻게 나눴느냐. 자,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그래서 싹싹 정리를 해보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5,5예요. 5,5, 5부. 중앙도 5부, 지방에도 5부로 나눴고 백제도 5,5인데요. 명칭이 달라요. 5부, 5방. 백제도 고구려 영향을 받아서 5부, 5방. 신라 같은 경우에는 6,5예요. 6,5. 6부, 5주. 5주. 그런데 요게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가면은 명칭이 바뀌는데 그건 좀 이따 하고, 발해는 저번 시간에 되게 넓다고 그랬죠. 5경 15부 62주.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지방을 다스리는 이제 고구려는 5부를 누가 다스렸냐면, 5부를 욕살이 다스리는 그런 관리를 욕살이라고 했고, 백제는 5방이기 때문에 방으로 끝나서 방령,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방령.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5주를 군주가 다스렸고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하려고 한 게, 신라는 6부 5주였는데요. 나중에는 9주 5소경으로 바뀌어요. 통일신라 이후부터는 지방행정이 많이 바뀌는데 5주가 조금 더 넓어졌잖아요. 고구려 백제 땅을 좀 갖고 오고 나서 좀 넓어졌잖아. 그래서 9주로 좀 늘어나고요. 5소경은 좀 작은 수도를 조금 더 만든 건데 이거 이따가 내가 지도와 함께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또 5경 15부 62주. 막 보고하면 뭐라 하고 하는데 제가 혹시라도 뭐 5부 5방 이거 명칭 틀릴까봐 한 번 더 체크하는 거예요. 저도 최대한 외워서 얘기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틀릴까봐 한 번씩 눈팅합니다. 뭐 책 안 보고 필기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나요? 가끔씩 볼 수도 있지. 나도 헷갈려. 자, 그러면은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제가 혹시 수업 준비를 어느 정도 하는데요. 여기서 내가 빼먹고 안 한 부분 없나 보는 거예요. 5부 5서당 했고, 자, 그리고 이 지방행정의 5부, 뭐 백제는 5부 5방, 신라는 6부 5주 이렇게 나눴는데 옛날에는요, 이 지방행정이 그대로 군사제도와 일치합니다. 군사 조직이라고 할게요. 군사 조직과 일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뭐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나누지만 옛날에는 뭐 따로 공군이 없었잖아. 그쵸? 비행기도 없었고. 그리고 이때는 따로 해군도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오로지 육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때 군대라고 하면 그냥 지방에서 다스리던 촌주들이 그냥 자기네들 그 신하들 그 사람들 모아놓고서 군사훈련하는 뭐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 5부 5방 이게 그대로 군사조직이 돼요. 그런데 이제 통일신라 때 9주 5소경이었는데 이때 다시 군사제도 정비해서 9서당 10정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 필기를 하자면 9서당이 중앙군이에요. 9서당이 중앙군인데 9서당이 좀 중요한 게 이 9서당에는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옛 백제인과 고구려인과 거기다가 말갈인까지. 아유, 칸이 없네. 칸이 안 보이죠? 말갈족까지. 이게 지금 마이크가 말갈족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이 9서당의 중앙군은 약간 민족을 합친 융합적인 성격을 보여진다.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이 9서당은 중앙군이고요. 10장은 지방군. 그럼 물어보죠. 9주인데 왜 10정인가요? 물어보신다면 이 뒤에 이거 지우고 지도로 다시 설명을 할 건데 발해랑 국경지대에 있는 한 주에 2정이 있었어요. 각 주마다 한 정씩 이렇게 군대를 두고 한 주에만 2정이었기 때문에 토탈 10정입니다. 그래서 9주 5소경, 9서당 10정은 지방, 여기 군사조직.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은 사실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귀족하기 합의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이니까 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 귀족합의제의 의미는 약간 왕권이 약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중앙간제는 10여 간들 16, 17, 뭐 삼성육부제 이렇게 정리하시고 지방행정은 55니까 딱히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5555, 65 이렇게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발에는 5경, 15부, 60위주로 넓었다는 거.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요 부분은 제가 지도 그려서 추가로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각 지방을 다스렸던 게 고구려는 욕살, 백제는 방령, 신라는 군주 뭐 이런 명칭이 있었다 정도.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좀 허전하니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따로 필기할 시간은 안 드리니까요. 필기를 하시거나 다시 재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리니까 유튜브 보시고 일시정지 한 다음에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지금 설명했던 구주 오소경을 지도로 한번 그려봅시다. 대동강. 오늘 지도도 잘 안 그려지네. 뭐 산둥반도 이렇게 대충 있으면 어차피 통일신라 부분만 구체적으로 그릴 거니까 이 구주를 다 나누면 너무 복잡하고 그냥 오소경만 표시를 할게요. 대충 위치가 여기 대동강부터 대동강에서 여기서부터 원산만까지, 여기 대동강부터 여기 원산만까지, 여기까지가 통일신라 영토예요. 내가 좀 밑을 많이 그렸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소경 위치를 좀 찍어 볼게요. 이때 수도가 이쪽에 있었습니다. 금성이 여기에 있었어요. 금성이 지금의 뭐 경주죠, 경주. 옛날엔 금성이라는 명칭으로 했으니까. 통일신라가 요만큼 있을 때는 수도가 이쪽에 있어도 그렇게 치우치지 않았는데 이 전체 통일신라가 되다 보니까 수도가 너무 엉덩이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를 약간 이렇게 지배하기가 수도가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작은 수도 5개를 더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5개의 수도를 더 만들게 되는데 요쯤에 이제 북원경,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중원경, 그리고 여기 서쪽에 서원경. 그러니까 지방에다가 작은 수도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뭐 이렇게 부산광역시, 뭐 이런 식으로 광역시를 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남쪽에 남원경,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금강경. 그래서 각 지역에 5개의 작은 수도를 더 만들었다. 그래서 오소경입니다. 지금 제가 오소경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요 위쪽에가 주 이름이 한주예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주가 되게 컸어요. 영토를 그린다면 한주가 요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한주에만, 여기에만 군사 조직을, 이정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주 오소경이죠. 구주 오소경, 구서당 10점. 구서당 10점. 자, 그래서 10정인 이유는 한 주에 2정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구서당은 아까 설명을 했고, 자, 그럼 구주 오소경에서 이 오소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표시한 이 오소경을 만든 이유는 첫 번째, 수도의 치우침 보완, 뭐 금성의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소경을 만들어가지고 중앙에서 이렇게 관리를 그쪽으로 보내면서 약간 어느 정도 감시를 하는 거죠. 지방 세력 감시. 뭐 한 개 더 하자면, 하나 더 쓰자. 이거 3이라고 하고. 뭐 국토의 균형 발전.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 3가지 이유가 되겠죠. 균형 발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수도가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여기가 수도인데 너무 치우쳐서 치우침을 보완하는 거, 균형 발전, 지방 세력을 감시하는 거. 지방 세력을 감시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중앙 집권화를 위해서 만들었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 오소경의 의미 중요하고요. 전체를 9개의 주로 나눴다. 9개의 주에 한정씩 이렇게 군대를 놨는데 한 주에만 군사적 요충지기 때문에 2개를 넣어서 구서당 10정이 군사제도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후삼국 시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 그닥 어려운 거 없으시죠? 한 개 더 빼먹었다. 상수리 제도까지 이 지도 그린 김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수리 제도는 요 위에다가 필기를 할게요. 저도 좀 칠판이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 집에다 놓다 보니까 더 크면 그래서. 자, 그러면 통일신라 이후에 통일신라 이후부터 무슨 제도로 약간 지방을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었냐면 중앙에서 지방을 감시하기 위해서 상수리 제도를 만들었어요. 상수리 제도라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인지를 삼는 거예요. 그 지방의 관리를, 이거는 적어 드릴게요. 지방 관리를, 호족이거든요. 호족을, 지방 관리를 수도로 오게 해요. 수도로 상경시켜 약간 인질로 잡는 제도, 머물게 하는 제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지방 관리를 여기 수도에 있게 해. 그럼 그 지방에서 이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거지. 어느 정도 뭐랄까 좀 볼모로 잡는다 이런 거예요. 이 상수리 제도는 나중에 고려로 넘어가가지고 기인 제도로 발전하게 되죠. 기인 제도, 고려 때. 그리고 나중에는 뭐 경절이 제도라고 해서 우리 나중에 조선시대 때 배울 건데 다시 조선시대 때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기인제도는 지방관리가 아니라 지방관리의 자제를 이제 머무게 하는 제도고, 경절이 제도는 상수제도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거죠. 약간 이렇게 감시를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나중에 통일시대 때 뭐 외사정도 여기서 더 추가로 하자면 상수제도뿐만 아니라 어느 왕 때 외사정 제도를 했냐면 문무왕 때. 이 플러스 문무왕 때 이르러서 외사정 제도를 하기도 하는데, 외사정은 뭐냐면요, 감찰하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외사정 제도. 외사정을 제도라고 하면 안 돼. 외사정을 파견했다라고 해야죠. 외사정 파견. 그래서 외사정은 감찰하는 사람. 암행어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행어사. 우리 암행어사는 아시죠? 마패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부패하고 말 안 듣는 그런 탐관오리들을 이렇게 감찰하는 그런 외사정을 파견해서 지방을 감시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리제도 플러스 외사정 요거 나오면 지방을 이런 식으로 감시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고려 때는 기인제도랑 사신간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배울 거니까 여기는 오늘은 요 정도만 필기할게요. 이거는 귀족들의 그 자제들을 볼모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절이 제도는 상수리 제도가 좀 발전한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방을 다스렸다까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녹화 잠시 끊고요.